안녕하세요. 다운 애니어그램 나무입니다. 오늘은 애니어그램으로 보는 금쪽이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애니어그램 전문가 정쌤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저희가 금쪽이에 나오는 사례 가지고 이제 애니어그램 이론에 대입해서 다른 부모 교육 자료도 만들고 지금 이렇게 금쪽이 이제 내용도 벌써 7번째나 됐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다른 이제 애니어그램 관련된 교육 자료나 이런 거 보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이제 가상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애니어그램의 어떤 유형을 대비해 가지고 분석해 놓은 경우들도 많이 봤는데 네네네. 선생님 이렇게 우리가 실제 사례에 이렇게 대입해서 살펴보는 건 그 외에 다른 것들하고 좀 다르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선은 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영화라든가 드라마 인물을 가지고 분석해 놓은 자료를 봤을 때 되게 흥미롭고 네. 재미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아이들의 실제 사례라고 할까요? 네. 이것에 더 흥미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 어떤 내적인 동기라든가 어떤 내면의 마음, 그들의 순수한 어떤 파동의 에너지에 네. 의해서 영향을 받을 때 저 되게 행복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천국인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려고. 네네. 아이들의 에너지는 네. 정말 너무 밝고 순수합니다. 네, 네네. 맞아요. 아이들 정말 안 예쁜 아이들이 없죠. 네, 없어요. 예, 문제 정말.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조차도 네. 사실 그 깊은 내면을 살펴보면 아이들 다 이유가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아이들이 정말 천국이라는 말씀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 네. 정말 그곳이 하늘나라 같습니다. 아, 네, 맞아요. 네. 음. 그러면 선생님 오늘 또 우리가 다룰 금쪽 같은 내 새끼 또 이야기 하려고 우리가 만났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30화에 나오는 금쪽이 이제 사례인데 네. 30화에는 이제 금쪽이가 2명이었잖아요. 네, 두 명이요. 우리 그 금쪽이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금쪽이는 이제 13살 네. 딸아이가 있었고 축구 선수 생활을 했다고 하네요. 네. 한 2년 정도 운동을 했다고 하고 둘째 아들은 되게 잘생기고 애교가 많은 네.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네, 맞아요. 그 큰 아이는 좀 되게 다부진 느낌이 있었어요. 네, 축구 선수, 단단하고. 네, 축구 선수 생활했다고 해서 또 그런지 네. 또 그런 느낌이 있었고, 둘째 아들은 또 애교스러운 표현들도 좀 많이 했잖아요. 네, 뭐 느낌상으로 사랑한다. 네, 이제 뭐 큰 아이는 약간 장형 중심의 아이, 네, 네. 우리 작은 아이는 가슴형 아이, 음. 이렇게 좀 보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좀 세부적인 또 사례로 좀 들어가면서 네,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제 아침 식사 시간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때 동생이 이제 발로 누나 앉아있는 의자를 이제 톡톡 건드리기 시작하고 네, 이제 누나가 이제 발 치워라 하는데 이제 말로만 알았어 그러면서 계속 발로 누나를 이제 건드리잖아요. 네, 네. 이제 그때 이제 엄마가 이제 그걸 이제 보고 눈치채고 아들한테 이제 다리를 다른 쪽으로 옮겨라 하고 이제 다리도 막 땡기고 하는데도 네. 갑자기 동생이 엄마 싫어 하면서 또 그다음 큰 딸은 또 그런 동생 또 싫어 하면서 서로 이제 막 싸우는 장면이 네, 나오잖아요. 네, 네. 이제 엄마는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 시간 또 앞두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싸우면 우리 늦어 하면서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하면서 모두 다 이제 기분이 상한 모습이 나왔잖아요. 네네. 네. 이번에 이제 세 가족이 이제 세 명의 네. 이제 대화 방식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네. 애니어그램상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우리가 행동 방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행동 방식에서는 약 3가지 정도의 반응, 태도 방식이 나누어지죠. 네. 공격형, 또 의존형, 움츠림형이라고 해서 3가지의 반응을 나누고 있는데 이 3명의 대화 방식을 보면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그냥 거침없이 그 자리에서 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공격형의 대화 형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공격형의 대화 형식이 무엇이냐 약간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데 네. 이것은 다른 방식과 대비를 할 때 의존형의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의 비위를 맞추게 됩니다. 기분을 살피거나 상대의 비위를 맞추려는 형태가 나타나고 움츠림의 사람들은 이 상황이 뭐지?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지? 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생각하고 분석하는 태도가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가족의 식탁에 모여 앉아서 너 이렇지, 난 이래, 난 싫어 막 이러면서 바로바로 대화 방식에서 기다림이 없고 그때그때 나오는 형태를 우리가 공격형의 표현 방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럼 세 식구가 다 약간 공격형의 표현 방식을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네. 되죠. 갈등이 일어나는 네. 양상이 보여진다. 네네.
네,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 또 이후 장면에서는 또 아침에 또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긴장된 상황하고 다르게 이제 엄마하고 딸아이 이렇게 둘이 오순도순 시간 보내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엄마가 이제 워킹맘이었는데 이제 단둘이 시간 내서 점심 먹으려고 이제 점심을 차려주러 이제 점심에 짬 내서 오는 모습. 네. 그리고 이제 딸아이가 그렇게 점심 먹으면서 엄마하고 둘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사랑을 표현하고 또 행복해하는 모습이 네. 나왔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에도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좀 이어졌죠. 이제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트리도 꾸미고, 딸이 이제 엄마를 도와서 저녁 차리고, 또 크리스마스 또 트리 또 이제 아들이 만들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 식사를 이제 만족스럽게 시작을 했는데, 또 여기서 문제 상황이 발생하죠. 네네네네. 동생이 동생. 네. 동생이 이제 누나한테 이제 돼지 돈가스라고 놀리는 말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도발이 되죠. 근데 누나는 또 이제 그만해라 네. 말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표정이 굳어지고 기분이 상해지고 하게 됐잖아요. 이제 좋은 분위기에서 갑자기 이런 작은 돌발 행동, 동생이 이제 돼지 돈가스라고 이제 말하는 이 작은 돌발 행동이 이제 발생이 되고, 네. 이게 꼭 동생만은 아니었거든요. 네. 누나든 동생이든. 그 이후에 일이 이제 수습이 안 되고 이제 아까 우리 선생님 공격형의 이제 행동 양식 때문에 이제 점점 격렬해지고 갈등이 커져버리고 싸움이 커져버리는데, 네. 이렇게 자녀들끼리 이렇게 사소한 일로 다툼이 이렇게 생겨나고 커질 때, 네. 좀 어떤 식으로 좀 중재하는 게 좋을지 좀 막막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번에 보여줬던 사례들의 금쪽이들이 네.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딱 지금 연령대, 딱 요렇게 남매가 딱 초등학교, 네. 고학년, 6학년, 또는 동생이 한 뭐 2, 3학년, 3, 4학년 요때 굉장히 그 부딪힘이 에너지가 굉장히 파동이 커져요. 네. 부딪힘이 커지고 싸움이 좀 크게 일어나죠. 네. 그래서 요때 중재하시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 아이들의 연령대에 따라서 저희가 좀 다르게 중재를 하기도 해야 되는데, 네. 뭐 현재 연령대에서는 분명히 엄마가 좀 개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두 아이가 또 성장을 하잖아요. 그때는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끼어들지 말아라. 엄마가 끼어들므로써 자신들이 더 싸움이 커진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중재를 하셔야 돼요. 우선은 아이들을 한 명씩 이야기를 좀 나눠보셔야 되겠죠. 네. 근데 엄마는 거기서 가르치려는 형태는 안 되고요. 아이들이 왜 그랬느냐에 경청을 하셔야 돼요. 한 명 한 명을 각자 방에서 아이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경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하신 다음에 그럴 수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수용을 하시는 태도가 있어야겠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분명히 뭐 젓가락을 던졌다거나 분명히 동생이 의도적으로 누나를 약올리는 돼지 돈가스라고 불렀다거나 하는 것은 의도적인 형태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상처를 주려고 하는 의도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아이들에게 1차적으로 경청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랬구나 수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럼 네가 그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누나에게 사과를 할 수 있겠니? 라고 아이에게 동의를 받아서 아이가 부드럽게 사과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상황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이게 결국에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연령대라든지 또 성별의 차이 네. 등등에 네. 따라서 조금씩은 이제 코칭의 방향은 다르겠지만, 그리고 또 싸움의 강도의 차이. 네, 다르겠지만 지금 이 금쪽이들 같은 터울과 이 상황에서는 네. 이제 아이들 각각으로 이제 얘기를 들어주고 이제 수용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변화 방향을 좀 제안하는 네. 그런 형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요 아이들이 요번 사례를 보여준 것은 네. 너무나도 어느 가정에나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다반사 일어나는 네, 맞아요. 그런 싸움이고 네. 그런 갈등이에요. 근데 거기서 분명히 엄마는 막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한쪽으로 누구의 편을 든다던가 아니면 너도 잘못했잖아 하면서 어떤 한 사람한테 그걸 얘기한다던가 막 그때는 엄마도 정신이 없어져요. 맞아요. 아이들의 파동에 의해서.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막 뭐랄까 격렬할 때 그때 네. 얘기하기보다는 네. 좀 따로 한쪽에서 한 명씩 한 명씩 네. 좀 차분해졌을 때 얘기를 듣는 게 필요하겠네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이번에 큰 아이가 뭐 동생이 뭐 없어졌으면 좋겠어. 뭐 네. 예를 들면 네. 그런 비슷한 표현을 했는데 엄마가 상처를 받잖아요. 네.
아예 그런 표현들을 쓰면, 근데 그런 표현들을 아이가 썼을 때 그냥 화나는 말을 가장 격한 표현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화가 나는 심정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아이 입에서 뭐 동생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거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걸 표현하는 거지. 엄마가 좀 거기서 담대해져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 내용 자체에 너무 포커스하지보다는 포커스 맞춰서 엄마마저 휘둘리지 말고 화가 나서 저런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엄마가 중심 잡고 들으셔야 돼요. 맞아요. 아이들이 너무 화가 나면은 뭐 별말을 다 없어져 합니다. 버렸으면 좋겠다든지, 네. 뭐가 어쩜 하늘이 무너져 버렸으면 좋겠다든지, 집을 나가버린다든지, 아니 집 사고 나가는 애도 있어요. 맞아요. 집 사고 진짜 나가는 애도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화가 나서 하는 행동이지. 네, 진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막 실랑이를 하고 그거에 초점 맞춰서 하면 본질이 흐려지는 거죠. 아이들은 어쨌든 간에 내가 너무 화났어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내가 너무 상처받았어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그걸 최대치로 할 수 있는 네. 표현을 하겠죠. 갑자기 웃음이 나오네요. 귀여워. 또 귀엽네요 또. 맞아요. 이렇게 네. 벗어나 있으면 귀여운데 네. 그 안에 휘몰아치고 있으면은 우리도 휘둘리고 맞아요, 있죠, 막. 맞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 이제 어쨌거나 식사를 또 어찌어찌 또 마무리하고 나서, 네. 이제 둘째가 이제 이게 뭐 크리스마스 모자였는지 빨간 네. 모자를 이제 쓰고 꿰매달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엄마가 이제 너무 늦어서 내일 해준다 하고 이제 좋게 이제 말을 했는데, 네. 이제 둘째는 빨리 해달라고, 다시 빨리 꿰매달라고, 지금 계속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 상황이 이제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실랑이가 벌어지니까 그걸 중재하려고 누나가 이제 동생을 좀 데리고 방에 들어가는 모습. 네. 이 이후에 이제 또 상황이 촉발되는 거, 뭐 장면이 나오는데, 네. 이제 동생이 막 욕을 하기 시작하고, 네. 엄마가 그만하라고 말을 해도 계속 맞대응으로 욕을 계속 하면서 엄마한테 자기랑 화해하고 싶으면 바느질 해달라고 이제 모자를 엄마 앞에 휙 던져버리잖아요. 네. 이제 엄마도 이제 기싸움을 하면서 심부름꾼, 나는 너의 심부름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언성을 계속 높여가는데, 이제 동생은 또 그에 또 지지 않고 또 계속 강도를 높여서 네. 속 시원하게 엄마를 때려주고 싶다고 막 협박처럼 말을 하니까, 네. 이제 엄마는 더 언성이 높아지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동생은 또 엄마한테 베개까지 던지면서 이제 다툼이 계속 길어지고 끊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둘째 금쪽이 네. 너무 이쁜 우리 아들에 네. 대한 성향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 친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바로 실행되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한 거절감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자신의 욕구를 조율하는 것이 그럴 나이가 아직은 아니죠. 예, 저학년이라. 그죠? 그렇죠. 그래서 네. 나의 욕구가 내가 이걸 원하는데 이것을 해줄 수 없다라는 답을 듣자 그것을 참지 못하는 형태로 굉장히 과하게 점점 에너지가 과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와의 대화에 있어서도 엄마가 약간 우위에서 권위적으로 이제 화가 나다 보니까 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아이는 동등한 입장이 아닐 때에는 대화의 소통이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왜냐면 누군가 위에서 기로 자기를 누르려고 할 때 아이는 겁을 먹고 엄마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모습들이 막 나타나고, 동등한 입장이 이제 이번 금쪽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항상 동등하게 친구로서 어떤 동등한 입장으로서 대화하는 것이 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좋은 형태의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물론 그거를 모르게 된다면 항상 늘 엄마는 지시하거나 가르치거나 위에서 권위적인 태도를 취할 때 이 아이는 겉으로 그것에 대해서 자꾸 화내고 분노하고 욕하고 거칠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겉모습은 엄마한테 욕을 하고 대드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실제 아이의 마음은 두렵고 무섭고 그런 마음에서 상대를 공격하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 다른 뭐 육아서나 내용들 보면은 이제 친구 같은 부모, 네. 친구는 아니고 친구 그렇죠. 같은 부모, 네. 그리고 부모로서의 어떤 권위는 필요하다. 그럼 선생님 여쭤볼게요. 네. 친구 같은 부모, 네. 친구 같은 부모는 어떤 대화 형식인가요? 이것도 한 가지 우리가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친구 같은 부모다. 말을 아이에게 어떤 거를 이제 함께 해야 된다고 볼 때 보통은 너 그거 하고 이거 해야 돼.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지시하죠. 지시하죠. 그리고 아이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고 맞아요. 우리가. 네. 그러면 친구 같은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뭘 같이 해볼까? 아니면 같이 하자? 아니면
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그렇죠, 의견을 그렇죠, 묻는 그렇죠. 예, 그럼 약간 그게 동등한 입장이 동등한 입장. 좀 어느 정도 존중도 되어 가면서 너의 의견도 반영해 가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해보는 건 좋을까라고 조율해 나가는 네. 그런 입장이 친구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네. 아이와 소통이 친구 같은 입장의 형식으로 뭐랄까 좀 둘이 훈련이 된다면 앞으로가 굉장히 수월할 수가 있고요. 네. 그게 훈련이 안 되고 계속해서 엄마가 우위에서 아이한테 이야기하게 되면 네. 이 아이는 크면 클수록 더 반항적이고 더 거칠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게 결국에는 이제 권위적인 어떤 성향의 부모님들인 네. 경우에 이제 또 그것이 또 성향이 서로 맞지 않는 이제 동등한 입장이 중요한 지금 네. 둘째 금쪽이 같은 아이들 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립이 계속 이어질 텐데 네. 사실은 이제 바느질 문제가 별거 아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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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엄마는 이제 약간 그러니까 권위적인 어떤 특성을 보이는 엄마로서 네. 이제 아이를 훈육한다는 이유로 이제 너무 늦은 시간에 걔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 없다. 네. 이런 어떤 이유로 응. 그걸 안 하고 이제 버티고 기싸움이 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이런 엄마의 권위적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러한 네. 어떤 행동들이 네. 아이한테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서 더 공격하는 어떤 그렇죠. 양상이 보인다면 그렇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아이한테 좀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게 아이하고 엄마한테 다 도움이 될까요? 근데 이제 엄마의 성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이의 성향도 물론 우리가 알아가고 공부를 해 나가지만 네. 엄마가 자신의 성향도 알아가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엄마가 어느 정도 이제 화가 나면 엄마도 욱하는 성향에 굉장히 강하게 뭔가 아이한테 타격을 주게 된다고요. 네. 너 그렇게 하지 말랬지? 엄마는 절대 나쁜 말로 용서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근데 엄마의 욱하는 성향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 아이에게는. 네네네. 그래서 좀 더 친절하고 다정한 태도로 소통을 시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네. 어떠세요? 선생님께서는 욱할 때 욱하는 면이 있으신가요? 욱하는 면이 있죠. 네. 그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아이에게 다정하게 또는 친절하게 다가가야겠다라고 어떻게 생각해 보신 계기가 있으신 건지 한번 사례를 좀 듣고 싶어요. 사실 이제 지금 딱 떠오르는 건 네. 아이들한테는 너가 아무리 지금 화가 나도 네. 화가 나는 거를 소리를 지르거나 욱하지 말고 네. 먼저 좋게 얘기를 하고 음. 너가 어떻게 기분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화났다는 걸 표현을 할 수 있지. 너가 먼저 그렇게 욱하면서 화를 내는 건 맞지 않아 하고 알려는 줘요. 알려는 줘요. 알려는 줘요. 뒤에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욱할 때 어떤 느낌을 살펴봤을 때 이 네. 밑에서부터 뭔가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 네. 정말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불강력적인 느낌? 네.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거를 중간에 중단하거나 억누르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워. 왜? 내 안에서의 에너지의 충동이기 때문이에요. 네. 어떤 큰 에너지가 확 휘몰아쳐서 네. 내 안에서 바깥으로 확 쏟아내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가 욱할 때 엄마가 그거를 빠르게 알아차려야 돼요. 네. 그래서 잠시 손을 잡고 잠깐 숨을 쉬자. 네. 잠깐 천천히 호흡해봐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즉시 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게 화가 확 치밀어 오르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약간 부글부글 내지는 그렇죠. 기분이 나빠지네 하는 전조 증상이 있어요. 내 내면에는. 근데 그럴 때 뭐 좀 뭐랄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뭔가 나를 풀어낸다든지 아니면 그 이유들을 살펴보는 거죠. 내가 배가 고픈가? 피곤한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하고 이게 매칭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는가? 근데 그것과 관련 없는 것들은 좀 제거를 하면서 내가 정말 화난 이유들을 좀 살펴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좀 뭐 호흡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네. 저희가 이제 내가 화를 내놓고 너 때문에 화가 났잖아 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우리 어머님들 자세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 화는 제 거예요. 제 거. 그러니까 내가 내 화를 참지 못해서 폭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인지를 하셔도 맞아요. 굉장히 관계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것이 내 거라는 걸 알면 네. 올바르게 단추를 끼워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네. 또 우리 또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네. 또 다시 이제 식사 시간 나오는데 밥 시간이 많이 나와요. 주로 밥 시간에 주로 네, 이렇게 네. 이슈들이 있었네요. 네네네. 이제 엄마는 어쨌거나 식사는 안 하시고 설거지 하시는 중이었고 네. 아이들 이제 금쪽이들 둘이 식사를 하다가 이제 작은 금쪽이가 또 음식에 이제 자기가 음식에 침 묻혔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가볍게. 네, 그랬더니 큰 금쪽이가 이제 어쩌라고 정말 어쩌라고 하면서 이제 대꾸하고 이제 다툼이 시작되죠. 이제 그 뒤에 서로 이제 상추를 자기 앞으로 좀 갖고 오는 걸 내 쪽, 네 쪽 하면서 이제 반복하다가 네, 서로 끌어당겨. 네, 결국에 이제 큰 아이가 젓가락을 이제 동생한테 던지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울음을 터뜨리고 이제 동생한테 인성 쓰레기라고 이제 격한 말을 하죠. 네. 그리고 넌 이 세상에서 죽어버려야 된다고 이제 화가 이제 폭발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큰아이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이러는데 이제 금쪽이들이 이렇게 작은 일에서 싸움이 커지게 되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우선은 작은 금쪽이는 네. 뭐 이따가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약간의 사춘기를 좀 겪고 있어요. 저학년이 겪는 사춘기라고 할까? 이 아이는 사실 겁이 많고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아이인데 일단 누나가 폭발을 하면서 엄마도 연이어서 동생한테 둘째한테 폭발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아이를 혼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는 그렇게 양쪽에서 어떤 강한 에너지가 강아지래요. 네. 강한 에너지가 네. 자신한테 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바로 몰라요. 그냥 얘가 아마 살짝 충격받거나 멍해질 거예요. 근데 작은 금쪽이가 사실 이렇게 강한 충격을 받게 되면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서서히 상대한테 그러한 분노에 대한 어떤 되돌려줌 그것이 거친 말과 행동으로 표현이 되면서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당시의 상황에서 딱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상처받거나 충격받는 것을 거기에 걸맞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뭐랄까 받아들여요. 그거를 확 충격을 받고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들이 자기의 상처가 서서히 드러나고 뭔가 그 사람들에 대한 불평스러움, 불만족스러움들이 시간이 가면서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나간 일들에 대한 못마땅한 불평스러움을 갑작스럽게 상대를 놀리는 걸로, 갑작스럽게 엄마를 욕해서 막 건드는 걸로,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는 성향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는 마음속에 이미 분노가 많다라는 사실을 이 다음에 자기가 본인이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분노가 많다는 사실을 이야기도 하고 자기는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간의 과거에 있었던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상처, 충격 이런 것들을 해소하지 못한 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상대한테 분노를 자극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뭐 욕도 하고 거친 이야기도 하고 그만큼 자신에 대한 답답함을 그런 것들로 해소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이게 또 단편적으로 아이를 그냥 봐서는 안 될 부분이네요. 네,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원인 없이 그냥 행동하는 거는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저도 이 친구와 비슷한 자녀가 있어서 네. 저희 아이가 갑작스럽게 누나한테 욕을 해요. 폭언을 한다던가 너 어저께 누나한테 왜 그랬던 거야? 그러면 얘가 지난번에 누나는 맨날 나랑 안 놀아주고 누나 친구들하고만 시간을 보내면서 나한테는 잘났다고 큰소리 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갑작스럽게 욕을 먹거나 상대한테 놀림을 받으면 네. 나는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는 황당하죠, 걸로밖에 안 황당해. 돼요. 네네네. 네. 근데 이 아이에게는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해지고 그걸 상대한테 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런 성향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 아이가 갖고 있는 이 상처들이 쌓이지 않게끔 좀 풀어주면서 살아가야 되겠네요, 네, 아이는. 이 아이는 특히나 가족들 간의 소통이나 대화에 있어서 상처를 받을 것 같았으면 엄마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저녁에는 꼭 아이와 대화를 하셔서 아까 누나랑 그런 일이 있었는데 괜찮았어? 이렇게 부모가 아이에게 관심을 주는 것 네. 그것은 이 아이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럼 일단은 어쨌거나 엄마는 딸이 이제 화가 난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셨던 네.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딸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시도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엄마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아이들이 좀 거칠게 서로 말을 하다가 이제 과격하게 행동하는 것, 네. 그것에 좀 걱정스럽다. 이제 이런 마음을 이제 딸한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큰 딸이 아까 너무나 화가 난 마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생이 이제 이혼 가정이었는데 네. 동생이 이제 아빠한테 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엄마는 또 그 말에 상처를 또 받고 그러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이제 모두 다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또 있다 보니까 네. 이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어머님의 힘든 상황이 또 있으셨고 너무나 많이 애쓰시는 모습이 가슴이 굉장히 아팠어요. 네. 근데 하지만 저는 이 아이들의 어떤 성향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이런 배경 때문에 아이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이 물론 내재되어 있는 슬픔이나 상처는 많이 있겠지만 사실 이 성향은 그냥 애니어그램에서 드러나는 네. 아이들의 모습 중에 어떤 하나의 모습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어머님이 좀 가벼워지셨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어머님이 아이들을 어떤 힘든 상황에 놓고 뭐 저 처음부터 계속 같이 못하셨고 이런 어떤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는 것도 물론 당연하지만 근데 하지만 아이들은 그냥 자기의 성향대로 네. 큰다라는 사실을 좀 전달하고 싶었고요. 네. 이 큰 아이 금쪽의 성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이 아이는 엄마와 동생 간의 다툼에서 중재를 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엄마한테서 이 동생이 혼나고 있을 때 동생을 떼어놓으려고 막 이렇게 동생을 데리고 방으로 네. 들어가서 네. 이 동생을 보호하려고 하는 특성이 나타나요. 근데 아이가 먹을 때는 말이 없어요. 말이 없고 그냥 먹는 것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할 때도 또는 화가 날 때도 그냥 단답형의 말투로 표현을 해요. 아니 어쩌라고 이런 표현만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뭔가 좀 자기가 화나는 상태를 참지 않고 그냥 말투 자체로서 바로 묻어나오는 형태의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장형의 8번의 특징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8번의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먹을 때 건드려지는 것에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때 누가 말 시키거나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생긴다면 굉장히 욱하는 형태로 아이들의 분노가 표현될 수 있고요. 그때 시비가 걸리게 되면 굉장히 크게 분노를 하기 때문에 집안이 들썩일 정도의 어떤 강한 에너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나 중학교 들어서서 얘네들의 분노나 어떤 그 파동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어떤 울음을 호소하는 그래서 가족들이 많이들 당황하신다고 사례들을 좀 호소한 적이 있었고요. 네. 이 아이들이 건드려질 때 온 집안이 들썩인다고 할 정도로 에너지의 파동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금쪽의 내용에서도 아이가 잘 지내다 결국에는 이제 폭발하면서 굉장히 막 울음을 크게 울었던 모습이 또 나왔었어요. 네네네. 아이가 이제 8번 장형 중에 장형의 8번 유형이 좀 공격형이잖아요. 네네네. 공격형이죠.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제 아이들이 또 공부하는 또 영상에 대해서도 또 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네. 이제 공부를 엄마가 이제 봐주는데 이제 거기서 큰 딸이 이제 공부가 잘 안 되는지 좀 핸드폰을 좀 살짝 만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엄마가 그 상황을 알고 이제 너 뭐해?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딸이 이제 그냥 약간 얼렁뚱땅 하듯이 엄마는 약간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이제 뭐 알려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랬더니 엄마가 네가 스스로 찾아보고 해야지 딴짓한다. 엄마한테 왜 물어보냐? 네가 알아봐라. 뭐 네이버에서 찾아봐라.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아이는 모르니까 그렇지 알려달라. 알려달라는 것도 안 돼? 하면서 이제 언성이 서로 높아지잖아요. 네. 결국에 이제 큰 금쪽이가 이제 방에 확 들어가 버리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엄마도 이제 화가 나셔서 뒤따라 들어가서 이제 얘기 좀 하자 하고 시작하는 또 실랑이가 또 벌어지잖아요. 이제 애는 난 얘기하기 싫다. 엄마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 네. 이제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고 네. 결국에는 엄마랑 큰 금쪽이가 둘 다 이제 우는 상황이 되는데 네. 이제 엄마는 이제 폭발을 하셨죠. 이제 급기야 이제 내가 언제까지 배려를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 하면서 이제 아이한테 얼굴에 대고 이제 하소연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도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심정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이 친구들 이제 공부시킬 때 옆에서 같이 어떻게 하는지 그 어학서전을 찾는가라든가 네.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 함께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친구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속이려 드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어른이 있든 없든 이 아이의 모습은 일관성 있게 굉장히 좀 솔직하다, 거짓이 없다 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동생 공부를 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는 자기가 즉시 그것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동생 가리키는 것이 끝날 때까지 아마 기다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몰라서 기다리고 있던 터에 아이가 핸드폰을 하게 된 거죠. 거기서 오해를 받았을 거고 그래서 아이가 티나지 않게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되게 많은데 그것이 어떤 부분들에서 그렇게 많이 티나지 않게 배려하고 있는지를 네. 엄마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은 이제 그 큰딸 금쪽이 네, 이제 우리가 네. 아까 장형 8번 유형 얘기를 했었는데 네. 8번 유형의 성향으로 보여지는 큰딸 아이는 어쨌거나 배려하는 측면에서 네, 네. 잠깐 기다리고 있었고 하는 측면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오해를 이제 받았다는 것에서 좀 억울하게 좀 느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억울해지는 거죠, 또. 네, 억울해지는 거죠. 우리 8번. 또 억울해집니다. 억울해지죠. 네. 맞아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좀 마무리를 좀 할까 하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좀 이야기 나누면서 아이들 성향을 좀 얘기를 했는데, 네. 금쪽 같은 내 새끼 좀 30화에 나오는 금쪽 애들 성향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떤 특성이 있었나요? 우선 둘째 금쪽이는 자기 자신을 모르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닌 것도 알고 네. 행동도 이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기를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과 행동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아이가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근데 그거는 내면의 에너지를 내적인 마음을 좀 더 들여다 봐야 되거든요. 아이가 자신 안에 분노가 너무 많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사실 모릅니다. 네. 그래서 또한 이 아이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아까 처음 이야기가 나온 욕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이 아이는 매우 강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이 알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이 욕구를 알고 아이가 알게 하고 어떤 네. 분노를 처리하는 것,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엄마가 양육을 하면서 좀 도움을 주는 게 좋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아이는 하루에 한 번씩 엄마가 소통을 시도하셔야 돼요. 오늘은 하루를 어떻게 보냈어? 오늘은 친구들과 어떤 일들이 있었어? 오늘 속상한 일은 뭐가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자신의 어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습관화시키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인식하면서 처리하는 것. 그것이 좀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음. 당시에는 아이가 그냥 그 충격, 네. 상처를 그냥 그대로 받는다.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어떤 그것들이 상처로 자리 잡아서 네. 분노로 표현이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엄마랑 대화를 통해서 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네. 그걸 인식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네,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뭔가가 속상한 일은 있고 뭔가가 저 사람한테 화가 나는 일은 있는데 그것이 표면화되지 않는다. 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런 것들이 다 내면에 묻혀버린다. 그것이 뭔가 왜곡된 형태의 거친 욕과 행동, 말로 나타나게 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좀 메모하고 좀 기억해둬야 되겠네요. 잘하고 계시네요. 네네. 선생님,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또 배려하고 좀 갈등을 중재하고 하는, 하지만 욱하는, 네. 마지막에 놓겠던, 네. 이제 하지만 동생을 잘 챙기는 어떤 모습의 첫째 금쪽이는 네. 좀 어떤 좀 특성의 아이고 어떤 식으로 양육하면 좋을까요? 첫째 금쪽이요? 네. 첫째 금쪽이가 굉장히 봅시다. 첫째 금쪽이는 일단은 항상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에 주의가 가 있을 거예요. 네. 초점이 엄마가 항상 엄마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 이런 것들이 첫째 아이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픔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엄마가 힘든 것, 힘들어 보이는 것, 그것을 늘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를 엄마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엄마가 덜 힘든 것, 덜 힘들게 엄마를 배려하거나 도와주는 것, 사실은 마음에서 그것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보이지 않는 마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이한테서 듣는 것,
오늘은 엄마가 좀 어때 보여? 뭐 물어본다던가, 네. 오늘은 너는 엄마를 볼 때 엄마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아이 입장에서 바라보는 엄마,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시는 것,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금쪽이에 네.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는데 혹시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둘째 금쪽 네, 얘기를 네. 할 때 네.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네. 일단은 이런 친구들의 성향은 이제 분노가 되게 많거든요. 네. 분노가 되게 많아서 엄마가 같이 무언가를 하거나 아이와 어떤 활동, 뭐 공부 뭐든 좋아요. 그때 아이가 되게 화가 나 있고 되게 하기 싫어하는 형태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럼 그때 엄마가 반응하기를 엄마들이 야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야 그렇게 화내면서 뭘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아이의 분노는 굉장한 에너지거든요. 네. 그것이 이 아이들이 그냥 처음 시작할 때 나타나는 반응 자체가 분노일 뿐이지 네. 아이가 그거를 진행하는 동안 어떤 의욕이나 열정, 인내 등으로 그 분노의 에너지가 변화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어떤 아이들이라고 해도 뭘 하라고 시키면 저렇게 화를 내. 뭘 하기 전에 늘 화가 저렇게 나 있어. 그러니까 일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화난 상태에서도 그것을 지속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꼭 알고 계시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성향도 있다라는 것을 네.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우리가 애니어그램의 관점에서 우리가 금쪽 같은 내 새끼 30화에 나오는 이제 어린이 행동을 좀 분석해보고 네. 양육방향까지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들으시는 이제 분들께서 이제 내용 들으시고 도움 되셨으면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 좀 특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특강을 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네. 이제 1월 우리가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네. 이제 장형 어린이들에 네. 대한 거,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어린이들의 그 행동 방식, 아까 공격형, 네. 움츠리형, 의존형 이제 말씀 네. 주셨는데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네네. 그 15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이제 저희가 줌으로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 네. 기대면 수업이지만 그래도 이제 되게 소통의 장이 좀 펼쳐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함께 좀 하시면서 더 애니어그램 적으로 아이들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선생님 저희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금쪽의 사례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